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했는데 그 당시 이란이 모든 것을 다 준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요. 최악의 악수입니다. 미국이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죠. 예. 재시도를 할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나면 가자지구 전쟁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그 나라의 핵심 뭐 군부든 아니면 또 정계에 있는 사람이든 다 암살을 하잖아요. 보복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하마스 그 지도자들도 뭐 지금 여러 명이 네, 이제 여러 명이죠. 죽어 나갔는데 네. 지금 뭐 남은 사람들 이제 몇 명이나 있어요. 지도자는 지금 이제 가자지구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야흐야 시누아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죠. 야흐야? 야흐야 시누아르. 이 사람이 사실상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를 공격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이 다 진두지휘하에 네. 사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아직 잡지 못하고 있죠. 시나르 이 사람 스토리도 네. 참 여러 가지로 좀 구사일생을 겪었고 네네. 특이한 점이 많던데 네네. 20년을 복역을 했다면서요, 이스라엘 이게 잡혀서. 20년 이상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20년 이상 복역하고요. 그다음에 뭐 종신형을 3번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풀려난 게 2011년 이스라엘이 그 길라드 찰리트라는 상병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이 상병이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혔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 상병을 데리고 가서 인질로 잡고 있다가 5년 만에 풀어주면서 그때 하마스 대원하고 팔레스타인 측에 풀려난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일대 1,000몇 명으로 풀어줬어요. 네, 그때 풀려난 사람이 바로 야흐야 시누아르. 길라트 상병 구하기 속에 예, 풀려났군요. 그렇습니다. 11년에 풀려났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때 협상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마스 대원들 끌고 그 이스라엘의 좀 무자비한 폭격을 가한 그렇죠. 그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다 그분이 짰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질 석방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계속해서 하마스 대원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냐? 풀어주면 걔들 또 나가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감옥에 있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회의론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란이든 헤즈볼라든 이스라엘 공격을 결국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관심사인데요. 가장 네. 중요한 상황인데 이란에서는 지금 가자지구 지금 도하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인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돼서 가자지구 전쟁이 종결된다면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늦출 수도 있다. 네.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늦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란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어요. 헤즈볼라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란은 헤즈볼라를 말리고 있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과 전면전 벌이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헤즈볼라가 자신의 최종 병기예요. 자기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쓰려고 키워놓은 조직이 헤즈볼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가 왜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으로 무기 만들어준 것도 다 써버리면 우리가 정작 힘들 때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지금 나서냐? 나서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격받으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0개월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미 7개 전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레바논 북부까지 이 또 다른 전선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로서는 할 수밖에 없죠. 힘들지만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의 그 공격 수위에 따라서 공격 수위에서 이스라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큰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네. 그 보복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헤즈볼라 향해서는 너네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스라엘 거의 뭐 10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예요. 네, 헤즈볼라가 만약 우리한테 전면전을 도전해오면 우리는 베이루트를 10년 전으로 10년 전 아니면 석기 시대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의 민간 피해가 많으면요.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란의 전략적인 시설, 원유냐 가스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키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리로 재판도 앞두고 있고 또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정설이잖아요. 결국 본인 비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 할까요?
좀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려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었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협상을 해서 그냥 전쟁을 가져지고 전쟁을 끝내고 네.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철수만 하면 하마스는 언제든지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 총리가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다. 즉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나타냐후 총리 연정을 하고 있는 구구파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 전쟁을 끝내면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럼 연정이 붕괴돼요. 그렇죠. 그럼 총리직을 잃게 돼요. 그럼 90일 내에 다시 총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나타냐후 총리의 지지도는 낮아요. 그건 재선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자 하마스의 괴멸을 해야 된다. 하마스를 괴멸하지 못하면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좋은 이미지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이미지. 우리는 절대 군사 강국,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예. 이게 하마스의 공격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란에게,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조직들에게 다시 한번 헤즈볼라에게 보여줄 수 있다. 니네가 우리 한번 건드리면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마스를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타냐후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뭐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그 네. 아들 데려와서 전쟁 참전시키면 이거 전쟁 끝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갈 이유는 없겠죠. 갈 이유가 있었으면 벌써 갔겠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나타냐후 총리의 가족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암울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저강도 게릴라식의 전쟁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협상 중인 까타르 도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인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네. 현상 유지가 될 것이고 전쟁은 저강도 전쟁, 즉 게릴라 전쟁 가자지구에서 계속 될 것이고요. 예. 헤즈볼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헤즈볼라는 초기에는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전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가자지구 전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입장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번 휴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공격을 할지 말지 이것도 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변수 협상 될 수 있죠. 이란이 그렇게 얘기했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확인해봐야 네. 되는 것이고 헤즈볼라는 사실 이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그래요? 보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금 말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란의 말을 들어줄 것인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뭐 헤즈볼라가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나 보네요. 생각해 보니까 카투사 로켓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북한의 그 박격포보다 더 위력이 세다면서요. 네,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가지고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5만 발? 그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격하기도 힘들어요. 채공 시간이 시간. 짧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 아무리 아이언돔이 좋지만 모든 카투샤를 다 요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쏠 수 있는 사거리가 되는 미사일이나 로켓이 한 4,500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정확도가 아주 높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력 시설이나 중요한 시설을 때릴 수 있는 로켓이 한 1,500발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헤즈볼라가 뜨면은 지난 4월처럼 뭐 요르단, 프랑스 다 같이 또 네, 나설 수도 있겠네요. 나설 수 있겠죠. 예. 요격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는 또 카투샤라는 요격하기 힘든 그런 무기들도 가지고 있어서 예. 오히려 이란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여전히 그래도 이스라엘한테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량 공세는 좀 약하지만 네. 여전히 그 핵심 요충지 방어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방공망이고 그 외에도 또 아이언돔 말고도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죠. 네. 햇스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물매, 그다음에 에로라든지 다양한 방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또 우리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걸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미 벌써 뛰었죠. 조금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유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안 좋고요. 계속 유가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네. 근데 더 안 좋은 건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악화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타격을 하게 되고
그다음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격을 하게 되고 혹시 또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를 또 친이란 민병대가 또 공격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미국이 거기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결국 미국과 이란이 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개입하게 되면 유가가 계속 이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안 내려오고. 네.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안 좋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런 최악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홍해는 결국 후티라는 세력이 계속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미 다 둘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후티도 얘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지나가는 선박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다소 좀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전쟁 계속 되는 건가 하는 우울한 생각도 하시겠지만 약간 희망을 갖는 게 그래도 이란에서 이번에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이분은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평화의 여지 이런 걸 좀 남겨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혁파 대통령이죠. 마수드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됐고요. 사실 공약도 좋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서방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핵 협상도 재개를 하겠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취임식 날부터 손님이 암살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에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이스라엘에 또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조금 좀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나라 경제 생각하면 이 전쟁 확전 이분도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찾아가서 최소한의 보복만 합시다. 이스라엘 본토를 때리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해외 모사드 시설, 즉 이라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때립시다. 가벼운 잽만 날리자. 잽만 날리고 넘어갑시다. 괜히 우리가 이거 했다가 우리 경제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본토를 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서방과 계속해서 개혁 개방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또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차피 대통령은 그냥 바지사장 아니냐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잖아요. 네. 예, 그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정치 시스템인데요. 대통령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없거든요. 내각을 임명하거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국방 정말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결국 도장을 찍어야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역시 한계도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원래 유럽하고 계속해서 교역을 해왔는데 유럽과의 교역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원유 수출 자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몰래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인플레이션 뭐 40에서 50% 올라가죠. 경제 상황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화나고 정말 욕 나오지만 지금 잠깐 좀 이거 참고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핵 협상도 하고 좀 제재도 풀고 이걸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베제스키안 대통령을 원하죠. 베제스키안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걸 원할 거예요. 개혁파 젊은이들이. 문제는 이란 내의 핵심 세력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혁파와 보수파. 즉 개혁의 상징은 지금 베제스키안 대통령이고요. 보수 강경파의 상징은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요. 결국 미국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네. 끝까지 우리가 저항 경제로 나가서 미국에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혁명 수비대 보수 강경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싸움이 이란 내에 있던 어떤 세력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또 거기에 누가 손을 들어주느냐,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따라서 이란의 앞으로 이란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더 속이 편합니까?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해리스가 낫겠죠. 네, 오히려 해리스가 낫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하고 악연이 많죠. 핵 협상을 깼죠. 예, 2018년에 일방적으로 핵협상을 깨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이란의 영웅이죠.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알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인 카산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악연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주당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도 개혁파 이란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냐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란은 앞에서 핵 협상한다고 해놓고도 핵 협정을 맺어놓고도 뒤에서는 또 핵무기 개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불신이 거기에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2018년을 보시면 2018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했는데 그 당시 이란이 모든 것을 다 준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요, 최악의 악수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탈퇴를 안 했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요.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길어졌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핵 합의를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왔고 지금은 1주, 2주, 3주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 문득 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실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이 어떤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니에를 암살한 것도 네.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질까봐 그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굳이 테헤란에서 그렇게 어렵게 암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란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미국과 조율이 있었을까요? 그 암살하는 데. 글쎄요, 뭐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조율을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말렸을 것이고, 네. 미국이 말린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또 뭐 암살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헤란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테헤란 중심부에서 이란의 중심부에서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다. 네. 정보를 보내는 거죠. 결국은 이겨도 지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 볼 때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어떤 확전 위험 이거 언제쯤 종식이 될까? 가자 지구 전쟁이 먼저 끝나야 되죠. 예. 그런데 가자 지구 전쟁이 지금 오늘 협상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일단 현상 유지로 계속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에서 게릴라전 하마스와 살아있는 하마스 대원과 이스라엘 군 간에 계속되는 게릴라전이 계속될 것이고 이게 뭐 그러면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오늘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죠. 예. 재시도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성공 못하면 이 전쟁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전쟁이 안 끝나면 가자 지구 전쟁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바쁜 와중에 또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성일광의 헬로우 메나? 헬로우 메나입니다. 여러분 꼭 들어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메나가요, 여러분. MENA. 네.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죠. 메나.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메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구독자들 많이 모으셨어요? 오늘 덕분에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늘어났으면 이거 좋겠습니다. 경쟁 관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일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